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섹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딥시크가 일단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래서 주가상으로도 급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급락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되돌리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딥시크 AI가 공개가 되면서 저비용 AI의 등장, 그리고 저비용 뭐 반도체 칩에 대한 등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이 됐었죠. 근데 이 우려들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과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에 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좀 상승을 했었던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뭐 딥시크 AI가 사실 공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훈련 때문이 아니라 지금 딥시크 AI는 훈련 쪽에서의 비용이 굉장히 낮게 좀 책정이 되면서 낮은 비용으로 이 정도의 훈련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메타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훈련 때문이 아니라 추론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딥시크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저비용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좀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강력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전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이제 그동안에는 빅테크 기업들만의 전유물이었었다면은 더 많은 좀 시장 참여자들이 생길 수 있게 된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더 많은 그 주체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되고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로 받아들였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어쨌든 노이즈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낙폭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 낙폭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도 이거 조금 과했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점차 좀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해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캐펙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제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자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뭐 이전의 계획이 좀 어그러지고 이럴 가능성들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조금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 정권이 새롭게 들어섰고 최근에는 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정책상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또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한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이턴 코퍼레이션, 버티볼딩스,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 이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뭐 전력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뭐 저전력 반도체라던가 관련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이야기를 하다가 좀 종목 얘기를 갑자기 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이런 AI 프로젝트가 발표가 이번에 됐죠. 스타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최소 5천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이런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라던가 뭐 소프트뱅크, 오라클 이런 일단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AI 인프라 구축에 5천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굉장히 좀 큰 반응을 보였었고 미국 증시 안에서도 관련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런 모멘텀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딥시크의 어떤 쇼크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흔들렸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 발전과 투자 확대를 이제 트럼프가 강조를 하면서 스타게이트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이번에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고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의 재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전부터 강조를 하던 내용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성 그리고 오픈 AI가 운영을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갈 거고요. 주축인 이 오픈 AI,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 이렇게 세 기업 외에도 ARM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협력사로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큰 프로젝트,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기업들도 빵빵하고 이렇다 보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AI가 이제 거의 중국과의 패권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I가 좀 핵심이 되고 있고 누가 먼저 AI 기술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AI를 위한 발전소 건설을 빠르게 승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취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이기도 해요. 그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AI를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미국의 황금기 도래를 선포하면서 미국 지배력 강화에 주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의 주요 동력원은 AI를 비롯한 첨단 테크 산업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스타게이트가 이 의지를 표명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I 발전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비상선포를 통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I 발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AI 발전의 속도를 좀 저해시켰던 그런 규제들을 좀 빠르게 풀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 이슈도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규제는 이제 2023년 시행된 행정명령을 취임 첫날에 좀 철회하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의 어떤 이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 의지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어떤 투자라던가 그 물리적인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외부적인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트럼프 정권에서 임기 동안 사실 정권이 넘어간다 그 이후 정권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도래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한 투자는 계속해서 좀 집행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중국과의 어떤 경쟁이 AI 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로봇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산업에서 지금 전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로도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엔비디아 칩 수출도 통제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의 일환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될 테고 지금 이런 노이즈, 외부적인 노이즈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더 들어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AI 스택의 어떤 주요 기업들이 좀 수혜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한 기업들을 오늘 가지고 온 거고 뭐 앞서서 얘기했던 소프트뱅크라던가 오라클, 뭐 오픈 AI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오늘 가져온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던가 뭐 버티브 그리고 모노리식 이런 좀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아마 직접적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트럼프 2기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가 이 AI의 어떤 좀 산업 발전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강력한 정책 지원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타게이트 말고도 다른 형태의 어떤 좀 정책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또 추가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이튼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리 그리고 전력 보호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이 미국 북미향 쪽으로 뭐 특히 이 초고압 변압기 요거 수출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해서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거의 2년 가까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변압기 관련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좀 많이 함께 거론이 되는 게 미국의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뭐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이런 초고압 변압기 관련한 기업들과 이턴 코퍼레이션은 조금 달라요. 초고압 변압기를 하는 뭐 기업들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초고압보다는 좀 중소형 이쪽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안에서 가장 좀 크게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전력기기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이턴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 초고압 쪽에서 특징적인 그런 기업이 딱히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그렇게 좋았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턴 코퍼레이션은 초고압은 아니더라도 지금 데이터 센터 향으로 워낙에 미국 안에서의 지배력이 좋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은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턴 코퍼레이션이 뭐 데이터 센터에 어떤 것들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좀 제품들을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발전 컨테이너, UPS가 무정전 전원 장치, 변압 스위치 이런 것들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배전반도 방금 말씀을 드렸고 전력 분배 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턴 코퍼레이션도 주가상으로 보면은 최근에 개파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이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옆으로 뭐 주가 회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딥시크가 공개가 되고 나서 저비용 고효율 칩의 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캐펙스 규모가 좀 기존 대비 축소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우려감으로 인해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함께 전력 관련 기업인 이턴 코퍼레이션이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일단 이턴 코퍼레이션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해요. 단순히 이게 데이터 센터 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향으로도 좀 영업을 하고 있고 항공 쪽 향으로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25년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매출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나 그리고 어떤 기대감 자체가 이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를 여기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4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45% 늘어났고 수주가 75%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수주 잔고는 50% 증가한 2,340억 달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현재까지 건설 속도를 봤을 때 수주 잔고를 소진하는데 7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매출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안정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 캐펙스 규모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25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한 3천억 달러 기록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6%, 30%대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비슷하게, 원래 올해는 한 20%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작년에는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이 캐펙스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턴한테는 좀 중요한 게 이 AI의 방점이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뭐 딥시크라는 그런 우려감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습에서 추론으로 변한다라고 하더라도 ETN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의 제품군은 동일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이나 추론 여기에 다 이제 필수적인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게 이턴이기 때문에 이 전력 관리라던가 전력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그 훈련이랑 추론 이쪽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I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력이나 냉각 인프라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인 점이라는 거는 계속 좀 인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원인을 설명을 살짝 드리면은 뭐 학습이랑 이제 추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GPU 이 클러스터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이 대규모로 좀 데이터를 처리하고 신경망을 훈련을 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게 되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면은 당연히 열의 발생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열을 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 학습된 모델이 있잖아요. 학습된 AI 모델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추론 과정인 건데 상대적으로 좀 연산은 적기는 합니다. 학습보다는. 근데 여전히 고성능 서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네트워크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열 관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뭐 어떤 전력을 관리해주는 솔루션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튼이 좀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계속 필요할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한 우려감은 좀 여전히 과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매출 성장세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내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앞서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버티브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버티브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이랑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서서도 이튼의 열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강조를 좀 드렸잖아요. 버티브홀딩스가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솔루션 분야에서의 어떤 가장 강력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버티브홀딩스는 데이터 센터 투자와 함께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7메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 설계를 함께 공동 개발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같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산업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어떤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티브홀딩스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29년까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좋게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컨센서스가 연 환산으로 했을 때 자체 매출의 성장세가 한 9에서 12%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버티브가 발표를 한 거는 12에서 14%,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예상치 상회를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에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있고,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장기 이평선 지지받고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좀 지켜준다,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좀 되돌림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들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지금 하드웨어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딥시크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련한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이 노이즈를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급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일단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분기 매출이 EPS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버티볼딩스 매출 잘 나왔어요. 근데 이때 시간외로 급락했었거든요. 7%인가?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급락하고 당일에 좀 윗골이 달면서 뭐 변동성이 좀 있긴 했습니다. 많이는 안 빠졌지만. 근데 이때 급락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36.5로 발표가 됐고 예상치가 38.2%였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한 거죠. 그러니까 총 이익률 자체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상치보다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즉슨 무슨 얘기냐? 마진율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건데 매출은 상승했는데 마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냉각 관리 솔루션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인프라 관련한 이런 산업에 많은 기업들이 좀 동참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그래서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마진에 대한 압박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마진이 좀 축소되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그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은 경쟁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쟁에 치열해요. 그러면서 서로 막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서 마진이 축소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남는 이익단은 누구한테 돌아가냐? 그거는 또 엔비디아한테 돌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은 좀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버티브 홀딩스는 앞으로의 어떤 전망치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가이던스는 제시를 했다라는 것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나 그리고 다음 실적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뭐 총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티볼딩스는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순이익, 이익단에서도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모놀리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앞선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게 고효율 그리고 고성능 전력 관리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이 DC-DC 컨버터, 그리고 LED 드라이버, 배터리 관리 IC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동차 그리고 컴퓨팅, 소비자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다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 전력 솔루션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 때 어떤 것 같아요. 2분기 때 AI 전력 솔루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한 기대감이 현재 유효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월 6일인가에 실적 발표 있을 거예요. 모놀리식도. 그래서 이때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주가 흐름 방향성 조금 갈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전환 전략, 그러니까 반도체 칩 공급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으로 이제 그 기업이 좀 목표하고 있는 방향성을 좀 전환을 시켰는데, 이걸로 이제 본격적인 성과가 올해부터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출단에서 올해부터 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수혜도 충분히 매출단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어떤 매출의 볼륨이 커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산업용 자동차 부문 매출 회복세, 그동안에 뭐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 이 부분은 워낙에 또 수요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매출단에서 좀 회복세가 보여지는지 이쪽에서는 좀 많이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회복세를 보여주는지 여부에 대한 좀 관심이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좀 까보고 거기서 확인을 해보고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뭐 하드웨어 쪽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다시 좀 유입이 되고 되돌림이 나올 때 그럴 때도 같이 좀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잘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익도 잘 늘어나고 있고 EPS 증가율도 두 자릿수로 꾸준히 잘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게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종목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 트럼프 2.0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는 그런 종목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저희 카페에 이제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